안녕하세요, 한미호입니다. 지난번 영상에는 양식에 주로 쓰이는 양날인 칼을 갈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분의 요청으로 제 우수바를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제 칼을 조금 소개해드리자면, 이 칼은 미즈노 탄렌조라는 공방에서 블루스틸 넘버 1으로 만들어진 우수바라는 칼이고요. 이 칼을 받는 데까지는 제가 한 1년 정도 기다렸습니다. 핸들은 8각으로 주문을 했고요. 여기 볼스터는 화이트 버팔로로 주문을 했습니다. 단칼 가는 방법을 제가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단칼이 보통 양식칼, 양날이랑 어떻게 다른지, 어떤 식으로 연마를 해야 되는지 일단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마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잘 그리진 못하지만 한번 제가 그림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칼을 연마하기 위해서는 칼의 모양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연마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흔히들 아시다시피 양날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양날인 이유는 뭐 날이 두 개니까 양날이겠죠. 근데 일본 칼 같은 경우에는 단날, 영어로는 싱글 베버 나이프라고 해요. 싱글 베버 나이프라고 해가지고 여기를 딱 반으로 잘라서 모양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생기면 칼이 제 기능을 못합니다. 왜 제 기능을 못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제 오른손을 보시고 이게 음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오른손에 힘을 하나도 안 가하고 일직선으로 핀 다음에 눌러주면, 제가 아무리 꼿꼿하게 뻗어도 눌러주면 일로 손가락이 튀어나와요. 좀 더 과장된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힘을 빼고 손을 누르면 이렇게 이쪽으로 휘기 시작해요. 뭐 손에 관절이 있으니까 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뭐를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거냐면 힘의 분산을 제가 표현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거를 힘을 꽉 주고 여기를 위에를 꺾었다면 눌렀을 때 휘질 않아요. 그럼 이거를 제가 잠깐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칼 날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면 여기에 음식을 대고 제가 위에서 밑으로 힘, F를 힘이라고 할게요. 포스, 힘을 가했을 경우 힘은 분산돼서 일로 빠져나가요. 그렇게 되면 제가 100의 힘을 가했을 때 80의 힘밖에 끝에 전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100에서 100을 저희가 끝에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게 좋은 칼입니다. 근데 이거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물질을 통해서 힘이 전달이 되면 힘은 어느 정도 잃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긴 칼이 우리가 100의 힘을 가했을 때 80이라는 힘에 도달을 한다면 이 힘을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거예요. 이 힘을 최소한으로 줄여주기 위해서 옛날 칼 장인들이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뒷면을. 그럼 칼이 이렇게 생긴 거죠. 제가 좀 더 다시 깔끔하게 그려볼게요. 칼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거를 저희는 영어로 컨케이브라고 해요. 컨케이브는 이렇게 파인 곳을 얘기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칼 모양을 만들다 보면 이 힘이 최소화돼요. 왜냐하면 일로 다시 모이는 힘들이 생기거든요. 칼 모양에 따라. 그렇게 되면 원래 100의 힘을 가했을 때 우리가 20의 힘을 잃고 80밖에 도달을 못했다면, 칼을 이렇게 깎아줌으로써 100의 힘에 20을 잃지만 이 모양으로 인해 10을 다시 얻고 밑에다가 90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칼의 안에가 움푹 파여 있습니다. 단칼은. 그러면 칼을 갈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돌려서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가 돌이 돼요. 돌. 그러면 여기는 저희가 갈 수 없는 범위, 여기 끝에만 갈아줄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를 갈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생각하시고 갈아야 돼요. 여기 끝에는 못 간다는 걸 알아주셔야 되고, 요 뒤에가 뼈대라는 걸 알고 여기가 내 칼의 날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 제가 지금 뼈대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는데 이게 날이라고 생각들 많이 하세요. 근데 이거는 날이긴 날이나 이거로
반듯하게 뒤에랑 연결이 된다면 여기를 제가 확대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간다면 여기는 금방 부셔지고 말 거예요. 보통 일본 칼들은 탄소광으로 만드는데 탄소광 제 칼 같은 경우는 블루 넘버 1 같은 경우에는 탄소광 HRC가 66이에요. 근데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쇠는 단단하다는 거를 뜻하지만 되게 브리틀 한 것도 뜻해요. 그게 쇠의 단점이에요. 브리틀이 뭐냐면요, 탄성의 저하를 뜻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쇠는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브리틀은 올라가고, 브리틀이 올라간다면 쇠가 1을 잃다라고 하죠. 1을 잃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칼 면적을 보면 여기가 오도도도도 이렇게 톱니처럼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힘을 가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힘을 가해줄까?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힘을 가해주기 위해서는 나를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한 번 더 꺾어줘야 돼. 그렇게 되면 이게 일자가 아니고 지금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 각도가 생겼어. 각도가 생기면 어떻게 돼? 힘을 더 받을 수가 있어. 아주 긴 막대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여기로 찌르려는 것보다 꺾인 막대, 이렇게 꺾인 막대를 가지고 찌르는 게 더 안 부셔지고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단점이 하나 생겨요. 칼이 날카롭지가 않아져요. 뭐 날카롭지가 않다는 거는 좀 잘못된 말이고, 칼이 좀 덜 날카롭다고 해야겠죠, 이렇게 생긴 것보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기면 각도가 뭐 6도, 7도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생기다 보면 뭐 8도, 9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7도짜리로 찌르는 게 음식이 더 날카롭게 잘 잘리죠. 이제 여기서 연말을 하기 전에 정해야 되는 거는 칼이 어떤 용도로 쓰일까입니다. 만약에 날카로움만 추구하는 음식을 한다, 뭐 한 번 썰더라도 나는 정말 날카로움을 원한다, 이러면 여기를 마이크로 베버를 만들어주지 않으시고 쭉 올라가면 돼요. 하지만 내가 양식을 하면서 도마에 칼을 많이 부딪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가 나가는 게 싫다, 아니면 조금 덜 날카로워도 되지만 나는 칼의 날이 좀 더 오래 갔으면 좋겠다, 이러면 여기 마이크로 베버를 만들어줘요. 마이크로 베블은 이 쬐끄만 면적을 마이크로 베블이라고, 뭐 작은 마이크로 베블이라고 하면 뭐 작은 칼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각도를 넓혀줌으로써 여기에 가하는 힘을 좀 더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칼을 갈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양식을 했기 때문에 마이크로 베블을 꼭 만들어주고요. 꼭 만들어줘야지만 칼을 좀 오래 쓰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식으로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못 그리는 그림 좀 그만 그리고 제가 칼 가는 거를 시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칼을 갈아볼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테이블 타월 물에 적셔주시고요. 미끄럼 방지용을 위한 겁니다. 오늘도 또다시 천방으로 시작하고 천방으로 끝낼 거예요. 이게 600방 돌인데요, 이걸로 천방의 표면을 저희는 평평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평평하게 만들어주면서 돌가루를 만드는데요, 돌가루가 칼을 가는 요소예요. 돌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것도 많은 분들이 평평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동그랗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내리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돌이 밑에 돌보다 크다 보니까 오른쪽에서 그냥 왼쪽으로 이렇게 갈면서 평평함을 유지하고 있어요. 오늘은 갈기 전에 저희가 잘 갈리는지 안 갈리는지를 위해서 색칠을 좀 해볼 거예요. 이게 마커인데요, 잘 안 갈릴 것 같은 부분을 이렇게 색칠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색칠을 하고 나면 저희가 칼을 갈았는지 안 갈았는지를 볼 수 있고요. 칼을 처음에 가시는 분들은 이게 되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를 보시면 여기 줄이랑
여기 끝에가 이제 여기 안에가 움푹 파인 컨케이브고 끝에가 저희 뼈대예요. 이 뼈대를 잡아준 다음에 이쪽을 갈 거예요. 뼈대를 잡아주실 때는 칼을 이런 식으로 갈아주시면 안 돼요. 무조건 칼을 수직으로 놓고 가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양날의 칼은 이런 식으로 갈았어요. 5시 방향으로 팔이. 하지만 5시 방향으로 가다 보면 양날의 칼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러한 칼의 경우에는 뼈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이유는 대각선으로 가게 되면 여기랑 여기랑 맞닿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가다 보면 문제가 없지만 끝에 와서 문제가 생겨요. 여기는 안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를 가려면 칼을 돌려줘야 돼요. 돌려주면 여기가 2번 갈려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가면 여기가 2번 갈려요. 2번이 갈리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더 빨리 달다 보면 이 컨케이브가 이상해져요. 이상해지면 나중에 우수바가 이렇게 파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구 불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뼈대를 일단 먼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를 갈면서 다시 뼈대를 중간중간에 잡아줄 겁니다. 중간중간에 잡아주는 이유는 이쪽을 갈다 보면 이제 쇠가 이렇게 넘어가겠죠. 이렇게 굴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넘어가겠죠. 그걸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갈다 보면 쇠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다시 이쪽을 갈면서 쇠를 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밀다 보면 쇠가 한쪽은 굴러가고 한쪽은 밀다 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뾰족해지는 거죠. 좀 이해가 되셨죠? 시작을 해볼게요. 무조건 이렇게 단칼인 경우에는 뒷면부터 시작해야 돼요. 뒷면에 수직으로 놓고 물을 끌어당긴다는 듯이 세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거는 뼈대를 잡아주는 거고 막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살짝살짝 이 뼈대 잡는 게 이제 일본어로 이제 전문 용어가 있긴 한데 좀 그런 전문 용어를 쓰기보다는 이제 이유를 설명해 가면서 저는 칼을 갈아보겠습니다. 뼈대를 잡아요. 뼈대를 잡고 나면 여기가 이제 평평해진 거예요. 뒷면이 평평해지고 이제 이쪽을 갈 때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가는데요. 제가 안 갈릴 만한 곳들을 색칠을 해놨어요. 어디를 색칠하냐면요, 요 선을 따라서 색칠을 하나 했고요, 끝자락 설치했고, 여기 엣지, 그 음식이 잘리는 곳이죠. 거기를 색칠을 했어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갈아야 되냐면요, 뒤집어요, 칼을. 그 다음에 중간을 눌러요. 중간이 어디냐면 요 선이에요. 요 선 뒤에를 누르는 거예요. 요 선 뒤에를 누르면 칼이 이렇게 돌에 닿아요. 보이시죠?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5시 방향으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이때부터는 5시 방향으로 가도 상관없고요, 편하신 대로 가면 돼요. 중간에 눌러주시고, 밑에 누르지 말고 중간 눌러야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중간에서부터 밀고 당길 때 힘 빼고, 밀고 당길 때 힘 빼고. 이거를 왜 중간에 잡아주냐면요, 이 선을 갈면서 저희가 올릴 거예요. 이 선이 따라 올라가야 돼요. 나중에 우수바가 달게 되면 이 선은 여기 위에 와 있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쓰려면 이제 뭐 몇 년은 걸리겠지만 그게 목표예요. 중간 힘을 많이 주는 분들이 있는데 많이 줄 필요는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곳, 가는 곳을 눌러주고 이렇게 밀어주면 돼요. 그럼 여기를 이제 갈다가 내려서 칼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주 쉬워요. 그냥 칼이 면적이 닿는 데를 갈아주는 거예요. 여기 물이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이 보이시죠? 저번에 칼 가는 영상에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이 다 안 끌어올라오고 이렇게만 끌어올라가면, 물이 안 끌어올라가면 칼이 돌에 안 닿는 거든지 아니면 돌이 평평하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그러면 이쯤까지 내려오면 이 엄지 놀고 있잖아요. 이 엄지도 같이 눌러주면서 여기를 힘을 가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지만 누르는 거는 아까처럼 얘기했듯이 요 선 뒤,
그러고 이때쯤이면 이제 확인해 주셔도 돼요. 제가 확인해 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거 부분적으로 갈았잖아요. 한 번씩 크게 갈 거야. 크게 가는 이유는 부분적으로 갈았으면 내 힘이 기계가 아닌 이상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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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누를 때 다 달랐을 거예요. 미세하게 다 달랐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해주면서 연결을 시켜주는 거야. 너무 많이 누를 필요 없어요. 세게 누를 필요 없어요. 세게 누르면 괜히 쇠만 엄청 깎이고. 자, 확인을 할게요. 확인을 하는데 원래 이 상태에서 이거를 닦아주면 안 돼요. 하지만 저는 이제 교육 영상이기 때문에 이제 물로 한번 씻을 건데 이 돌 남은 것들이 이게 칼을 깎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최대한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럼 이제 칼을 한번 볼게요. 자기가 어디를 갈고 있고 어디를 못 갈고 있는지 알아요. 자, 많이 없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를 못 갈고 있어요. 여기를 안 갈았던 거죠. 여기 위에는 많이 갈렸고 여기 밑에 좀 안 갈렸어요. 그럼 저는 여기를 이제 집중해서 갈고 여기 밑에를 집중해서 갈 겁니다. 그럼 다시 좀 돌아가서 아까 여기였죠? 여기를 누르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였죠?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많이 갈렸어요. 여기도 많이 갈렸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은 어떻게 되냐? 아까 여기 눌렀죠? 그렇게 되면 한 단계 밑에. 근데 이걸 눌러주기 전에 쇠가 조금 넘어왔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희는 뼈대를 한번 잡아요. 이때는 오래 갈 필요 없고 살짝만, 진짜 살짝만. 대신 수직으로, 돌이랑 수직이 되게 진짜 짧게. 됐어요. 다시 시작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아까 여기 잡았지만 밑에를 잡고 이렇게 물을 다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여기 돌이 마른다 싶으면 조금씩 물을 더해주면서, 물을 너무 많이 더해주면 칼이 안 갈려요. 여기 끝에 할 때는 엄지랑 같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여기서부터 그어준다. 물을 다 가지고 올라가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많이 가시다 보면 이렇게 돌도 다양하게 이렇게 끝에도 쓰고 이렇게 쓰면서 돌의 평평함을 더 오래 유지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 라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에 라인을 갈 건데 아직 안 지워졌죠? 끝에 라인을 갈 건데 끝에 라인은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 베브를 살짝 만들어 줄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 건데 그거를 가기 전에 또 쇠가 넘어왔으니까 다시 한번 뼈대를 잡아주는 겁니다. 정말 오래 할 필요 없어요. 자,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 이제 가장 중요해요. 이거는 이 라인을 올리는 현상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깎을 칼을 가는 게 중요해요. 이건 어떻게 하냐? 똑같은 5시 방향 놓고 중간 눌렀죠? 밑에 눌렀죠? 아주 밑에 누르는데 밑에 누를 때 진짜 손 조심하셔야 되고 여기서 살짝만 들어줄 거예요. 들어준다는 게 칼을 막 뒤집는 게 아니고 이거를 살짝만 더 눌러줄 거예요. 누르면 물기가 그게 다 물에 있던 틈인 거예요. 칼이 떠있는 틈. 자, 그렇게 되면 여기를 누르고 여기 밑에를 누르면서 내려갈 건데 이걸로 눌러줘야 돼요. 그래야지 생겨요. 자, 물 다 가지고 올라가시고
빨리 하실 필요 없어요. 각도를 일정하게 가는 게 더 중요하지 빨리 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위아래로 잡고 다시 마이크로랩을 잡고 마이크로랩. 아까 보셨으면 알지만 제 칼이 여기가 안 갈렸어요. 지금 여기가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를 조금만 더 신경 써서 갈아주면 돼요. 아까 펜으로 봤잖아요. 내가 어디가 안 갈리는지, 내 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안 갈렸다는 거는 여기가 좀 파여 있다는 거거든, 딴 데보다. 그렇게 되면 갈았을 때 여기가 딴 데보다 조금 더 들어가 있으니까 안 갈리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다 힘을 조금만 더 가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 칼의 모양을 알으라는 거예요. 칼마다 달라요. 펜이 없었으면 나 여기 가른 거 같은데? 이러고 안 가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밑에서부터 살짝 눌러주고 연결. 손 조심하셔야 돼요. 워낙 날카로운 칼이기도 하고 여기 아예 끝에 엣지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이 베입니다. 전. 자, 이제 칼 한번 보실게요. 손은 완벽하게 없어졌어요. 손은 완벽하게 없어졌고요. 그러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갈 거예요. 마무리 단계 어떻게 들어가냐? 칼이 지금 우리가 여기 엣지를 가려줬기 때문에 칼이 넘어왔어요. 칼이 넘어오면 어떻게 돼요? 다시 반듯하게 해줘야 돼요. 반듯하게 해줄 때 저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반듯하게 해줄 때 막 갈면 안 돼요. 반듯하게 해줄 때 힘을 100으로 시작한다고 치면 이게 100이에요. 이게 내 100이야. 그냥 그렇게 가정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쇠가 어떻게 됐어요? 넘어갔던 게 다시 돌아왔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80으로 마이크로 엣지를 잡아주시고 밀어주는 거. 보통 6000방으로 올라가실 거면 이 과정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제가 6000방을 안 올라가는 이유도 저번 영상에 설명을 드렸지만 6000방으로 안 올라가는 이유는 6000방은 너무 날카로워져요. 너무 날카로워지면 뭐가 문제냐면 양식칼 같은 게 도마에 그냥 찍혀요. 도마에 찍히면 칼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렇게 갈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뭐 회를 뜬다든지 뭐를 뜨는 그런 칼이라면 도마에 닿지 않는 칼이라면 6000방, 만방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내추럴 스톤 이렇게 올라가도 되는데 이런 우수바 같은 경우는 제 생각으로는 이건 도마에 닿는 칼이에요. 도마에 닿는 칼이기 때문에 적어도 양식하시는 분들한테는 도마에 닿는 순간 칼날이 다 뭉개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1000방에서 시작하고 1000방에서 끝내요. 다시 뼈대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제 60이에요. 힘 거의 안 줘요. 칼만 잡아주는 거예요. 이것도 60이에요. 거의 그냥 나를 세워준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0. 이제 거의 마무리. 거의 마무리. 마지막. 끝. 자, 칼은 항상 수세미나 비누로 닦아주셔야 돼요. 돌 잔여물 남을 수 있으니까. 탄소강인 경우에는 녹이 쓰를 수가 있으니까 물기를 확실히 제거해주고요. 보관할 때는 오일을 발라주셔도 되고. 이제 한번 시범을 하러 가겠습니다. 사실 저번 칼 영상을 보니까 뭐 고기를 썰어라 아니면 뭐 밑으로 내리 찍지 말고 옆으로 썰어라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칼의 날카로움도 보여주긴 하지만 요리사가 근데 이렇게 썰지 않기 때문에 저는 실용적인 방법으로 그냥 원래 방법으로 테스팅을 하겠습니다. 잡고 영상으로만 얼마나 날카로운지 보실 거예요. 여기서 거의 힘을 안 주고 그냥 밀어요. 밀려요. 똑같이 여기서 힘을 안 주고 칼 무게로만
칼 무게로만 이렇게. 그럼 여기서 또 땡겨 쓰는 것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땡겨 쓰기도 하고 저는 좀 밀어 쓰고. 근데 양식칼이 왜 제가 6,000방울 안 가냐면 여기서 도마를 때릴 때마다 칼이 너무 날카로워. 6,000방, 10,000방 뭐 이런 식으로 갈아버리면 너무 날카로우면 도마를 찍을 때마다 이 날이 뭉개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양식칼은 어차피 그냥 이렇게 써는 거기 때문에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6,000방으로 가는 의미가 없어요. 더 빨리 무뎌져요. 그냥 1,000방으로 이렇게 갈아도 아주 날카롭게 썰립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이렇게 잡고 이 칼이 잘못 가시다 보면 칼이 움푹 패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도마에 놨을 때 이게 평면전이가 썰었을 때 음식이 다 잘려야 돼요. 음식이 안 잘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칼을 가시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냥 아무리 썰어도 이런 식으로 잘 썰립니다. 칼의 무게도 있고 칼도 날카롭고 뭐 단칼인 것도 있고 여러모로 관리가 조금 어려운 탄소광이지만 잘 썰린다는 점, 명인이 만들어준 칼 저는 아주 만족하게 쓰고 있습니다.